이 본질하고는 다르다는 거 요거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 위에 이제 나를 중심으로 그 포진되어 있는 아이들의 심리 성향은 이것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시려나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자아의 심리?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 밑에 부분에 깔리는 거는 뭐냐면 사적인,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이 개인적으로 정말 사적으로 본인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그러신 분이 있어요. 저거 집에서 저 하는 걸 보니까 저 밖에서 저러면 저거 누가 저거를 써주겠어? 막 엄마들이 이제 특히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보는 모습이 반드시 밖에서 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게 같을 수도 있지만 어떤 케이스인 경우는 굉장히 다르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집에서는 되게 그냥 엄마가 시켜주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밥이나 먹고 앉았고 뭐 뒹굴뒹굴하고 뭐 정말 게을러 터진 것 같아 보였는데 그 친구가 밖에 나가서도 과연 그럴까요? 물론 집에서도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구조상. 근데 집에서는 설령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면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자꾸 집에서 보이는 모습만 갖고 엄마들이 걱정을 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지나치게 이제 이것들을 낙인을 자꾸 찍는 거예요. 저 새끼는 안 돼. 저 누가 바깥에서 써주겠어. 내 새끼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지나친 걱정에 의해서 자라나는 한 아이의 어떤 성장성을 집에서부터 막 찍어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분명한 건 물론 모두 다 같습니다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케이스라는 게. 최소한 뭐 양갈래의 케이스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아주 크게 나누자면 한 4파트 정도로는 나뉠 수 있어요. 그 4파트 중에 우리 애가 어떤 파트로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냥 엄마가 보이는 게 그 모습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가끔 우리 애는 분명히 집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왜 학교 가면은 뭐 애가 뭐 어째요 저쪽으로 그게 아닐 텐데요 뭐 이러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그냥 아닐 텐데요 라고 궁금증으로 남겨놓으면 괜찮은데 그것은 선생님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 내가 보는 게 정확하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 안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저는 처음부터 제가 소개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명운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 명운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소개는 시켜드릴 수 있는데 저는 포인트가 개인이 갖고 난 타고난 심리구조가 궁금해서 명리학 공부를 한 사람이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그래도 가장 좀 알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일도 성격이 있고요. 그 일의 성격과 내 성격이 잘 맞았을 때 가장 안정되고 평화롭고 능력 발휘가 잘 되는 직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의 궁합을 맞춰보는 게 사실은 저희 목적이었어요. 왜냐면 이것들이 맞지 않고 그냥 뭐 어떤 직업이 돈 많이 번다더라 야 요즘 직업은 뭐 이래야 된다더라 라는 것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갖고 촤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는데 전공이라는 걸 하긴 했는데 맞지도 않고 전공이라는 걸 끝내기는 했는데 잡하고도 또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뭐 들어엎고 뭐 난리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경험일 수는 있지만 이왕이면 왜 경험이라는 것이 주는 사실 뭐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면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너무 장시간 됐거나 아니면 시간도 타이밍이지만 어떤 내가 일을 얻는 것도 타이밍인 직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공부는 어릴 때 안 해도 나이 들어서도 쭉 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영역이지만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영역은 어릴 때 발굴을 해서 어릴 때 바짝 키워줘야
그 쓰임이 가능한 직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너무 안 됐잖아요. 옛날처럼 무슨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뭐 그런 정말 현실적인 그런 게 아닌데 아깝다 보니까 그래도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젊은 엄마 특강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 부모 교육을 3년 반을 하게 됐느냐면 이런 것들은 어릴 때 드러나고 자 여러분들 아시죠? 천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끔 천성은 바뀌지 않아 라고 말했더니 전 바뀌었는데요? 라는 분이 있어요. 그건 천성이 바뀐 게 아니에요. 천성이 바뀐 게 아니라 생각한 방식이 바뀌었거나 가치관은 바뀔 수 있어요. 왜? 내가 젊었을 때는 되게 어떤 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따라서 했는데 내가 그걸 얻었어. 아니면 그걸 다른 사람이 얻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저게 전부가 아니구나. 삶의 가치라는 게 저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고 걔는 바뀔 수 있어요. 아니면 편견이 굉장히 심했던 친구가 어떤 굉장히 큰 뭐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리고 경험하고 하면서 자기의 편견을 깨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사고는 의식은 바뀌어요. 자, 사고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다 보니까 모두 바뀌어요. 행동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거를 내가 성격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가치나 사고가 바뀔 수 있고요. 가치나 사고에 의한 행동 패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성이라는 건 정말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던 짓 안 하고 애가 이상한 짓 하면은 뭐 이러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애가 너무 예민한데 예민한 거를 좀 고쳐줄 수 없나요? 라고 하는데 예민한 건 사실 천성이에요. 예민한 걸 예민이 극단치로 가서 사회에 부적응을 하거나 타인들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우리가 해줄 수는 있지만 예민한 것 자체를 갑자기 훅 바꿔갖고 무디내로 완전히 탈바꿈 고를 시켜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알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알면 잘 다룰 수 있어요. 잘 다루면 엄청나게 훌륭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함부로 막 다루다가 정말 귀한 걸 놓칠 수 있을까봐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10년 전에 부모 교육을 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너무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해서 나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 솔직히 나도 나를 잘 몰라 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익숙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뇌는 익숙한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게 있대요. 이게 인지심리학에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되게 잘 안다고 착각하는 부분도 있대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공통을 한번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진정한 나를 찾고 그 진정한 나를 찾는 것 안에서 그 다음부터 뭐 삶의 방향, 그 다음에 어떤 길로 갈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우리 어차피 뭐 전생이고 내세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세잖아요. 내가 사는 건. 그럼 이 현세에서의 내가 행복해지고 그쵸? 그 다음에 가장 내 삶을 삶답게 잘 살기 위해서는 좀 이런 작업들이 좀 잘 갖춰지면 정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그런 의견 일단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굉장히 강하게 좀 어필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 의견이 좀 강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다른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을 찾는 가장 핵심적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가 선택하고 제 스스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거 혹시 뭐 올해 이제 뭐 결혼도 하고 하시는 분들 궁합 보실 때 띠궁합 이제는
이제 잠시 안녕 잊어버리시고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본다는 거 요거 정도만 아시면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열을 냈더니 목이 아프네요. 자, 오늘 마치고요. 자, 그럼 오늘의 선곡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는데요. 자, 오늘의 선곡은 올해 사실 제 주변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사업은 좀 이렇게 롱텀으로 가는 경우도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준비해서 올해 대박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업이라는 거는 조금 준비 기간이 있고, 그런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바닥 경기라고 하나요? 굉장히 민감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너무 힘드셨다고. 물론 계속 힘드셨다고는 했는데 아니 올해가 정점을 찍었는데 특히 이 추석 이후 너무 힘드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좀 살만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나 못 살겠다. 막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좀 살만한 세상이 꼭 오기를 제가 기원하는 마음으로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경자년 살만한 세상이 꼭 만들어지기를 제가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타임으로 보겠습니다. 네.